자,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제 감독이 박시윤입니다. 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카르텔, 또 각계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검찰, 이 검사를 잡는 기자, 검잡기 허재현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검잡기 제가 붙였습니다. 너무 과분한 네, 표현인데 검찰이 지금 저를 잡으려고 하고 있지만 그렇죠. 결국 제가 검사들을 최종적으로는 잡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진실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기자가 잘못했으면 검사가 잡는 거고, 검사가 잘못했으면 기자가 검사를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휴가도 다녀오시는 겁니까, 기자님은? 아, 네. 뭐 궁금해서. 네, 다녀오기도 하는데 네. 제가 너무 출국 금지가 오래 걸려가지고 예. 이번에는 그냥 조촐하게 그냥 집 근처에 머물면서 휴가를 보냈네요. 아무튼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저에 대한 수사가 끝나가지고 최종적으로 뉴스타파 이제 봉지욱 기자 등과 함께 최종적으로 기소가 좀 됐네요. 네, 보도가 됐습니다. 봉지욱 기자와 우리 허지영 기자 두 분 대통령 명예훼손 그 사건 관련해서 기소가 됐던 보도가 있었는데 심경도 좀 궁금하고요. 네. 그 기소 내용도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담담하게 임하고는 있습니다만 불편하고 화가 납니다. 화가 납니다. 어쨌든 그런 심경이고요. 당연히 이제 보도의 이제 진위 여부는 사실은 기자의 저희가 무슨 사건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0% 저의 보도가 진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따져봐야 되겠죠. 다만 어쨌든 그 당시에 대통령 선거라는 중요한 어떤 국가적인 어떤 과정, 어떤 시기를 지나는 과정에서 언론의 이제 검증의 책무를 했던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보복의 의지를 갖고 기자들을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수사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저는 이제 무죄임을 알면서도 공소제기를 했다는 판단을 하는데요. 무죄임을 알면서도 공소제기, 공소장을 썼다. 네. 공소권 남용의 또 다른 사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공소장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제 받아봤어요. 아, 어땠습니까? 어제 받아봤는데 잔뜩 뭔가 이렇게 써있긴 한데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물적 증거를 정말 열심히 찾으려고 몇 개월 동안 저의 휴대폰, 노트북, 통신 기록들 다 살펴봤지만 기껏 공소장에 써놓은 물적 증거랄 게 이재명 대표에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보냈던 당시 후보 시절에 문자 하나가밖에 없더라고요. 그 문자랄 것도 이제 경선에서 최종적으로 이겨가지고 그냥 기자들이 흔히 보내는 축하드린다,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란다. 그거 하나를 물적 증거로 써놨더라고요. 아니, 검찰은 계속 그거를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나 정치권하고 그 언론, 특히 기자들하고 연결해서 그런 보도를 자꾸 했다. 그걸 의심하고 수사를 계속 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공소장에 그 내용이 너무 허술한 게 제가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민주당 보좌관들 등등등 하고 이렇게 모의를 해가지고 가짜 뉴스를 쓰기로 모의를 해서 뭔가 이렇게 그게 압수수색 영장에 써 있거든요. 그런데 공소장에 그런 내용은 싹 다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런 걸 못 찾았으니까. 안 했으니까 못 찾는 저는 거죠. 당연히 안 했으니까. 그럼 거기 자꾸 말도 안 되는 망상으로 조사를 합니까? 그게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에 써 있었던 상당 부분 내용이 다. 뭐하라고 민주당 도와주려고 기자들이 가짜 뉴스를 같이 합니까? 이해가 돼요, 그게? 아무튼 그러니까 누가 그냥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걸 자꾸 검찰이 조사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 명예훼손 혐의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부산저축은행 조우형 브로커를 이제 봐주기 수사를 한 거 아니냐. 당시에 여러 언론들이 의혹제기를 했는데. 맞잖아요. 저는 그렇게 여전히 추정을 하고 있고. 맞잖아요. 그 사건은 계속 더 취재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아주 쉽게 말하면 조우형이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다가 박영수 그 변호사 선임이 됐고 나중에 한 3년 4년 지나서 수원지검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를 받아요.
그럼 종합적으로 그때 봐줬던 거 아니에요? 똑같은 범죄를 처벌받았으면. 그런 취지의 네. 기사를 냈고 네, 취재를 네, 했던 네. 내용을 대통령 명예훼손 아니냐라고 네. 기소했다는 네. 거잖아요. 정확하게는 이제 무슨 제가 정영학 녹취록인 네. 줄 알고 입수했던 녹취록이 있는데 이제 그 녹취록의 이제 발화자가 네. 최재경 저는 전 대검 중수 부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아닌 다른 분으로 이제 검찰은 다른 사람이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는 뭐 그럼 네. 그거에 대해 책임을 지든지. 근데 내용이 달라지는 건 달라지지 아니거든요. 아닌다면 네, 네, 명예훼손죄 네. 되게 쉽지가 않고. 아무튼 네. 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취재하는 과정에서 매우 열심히 취재했고 그렇게 믿을 만한 그럴싸한 또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면 공익적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거든요. 좀 지켜보기로 하죠. 예. 지켜보기로 하죠. 하여튼 뭐 네. 아무튼 네. 저는 역시 명예훼손죄로 이렇게 구속되는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없었고요. 또 명예훼손죄 네. 조사를 하려고 이 난리를 치고 통신조회 수천 건 수만 건 하는 것도 안 당하셨습니까? 혹시 뭐 저는 확인을 못 해봐가지고 아마 근데 저는 문제가 네. 봉주 기자하고 통한 적도 많고요. 그럼 아마 당연히 당하셨을 겁니다. 김만배 씨는 알지만 그분들 통화한 적이 있기 때문에 뭐 통화했다가 제가 무슨 증거 때 통한 게 아닌데 저도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재판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좀 얘기는 검사 탄핵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14일 날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 시작이 됐는데 앞으로 어미준, 강백신, 박상용 이 사람들 탄핵 청문회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탄핵 청문회, 검사 탄핵 우리 허 기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전국? 일단 김영철 검사 청문회가 나름의 성과가 있었는데 언론이 거의 주목을 안 하는 그게 좀 부분 하나만 놀랍습니다. 설명드릴게요. 예. 그게 뭐냐면 이제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이제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도한 편의 제공을 했다라는 네. 의혹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제보자의 주장만 좀 있었고 그걸 이제 시민언론 뉴탐사 등이 이제 보도를 좀 했지만 네. 그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딱히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뭐가 하나 드러났어요. 네. 장시호 씨의 출정 기록을 분석을 해보니까 네. 국회에서 장시호 씨가 그 이제 목격자의 주장에 따르면 아들이 생일이었는데 아하. 그때 교도소에서 갑자기 나가가지고 생일 파티를 하고 돌아왔다라는 증언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출정 기록을 국회의원들이 입수를 해가지고 폭로를 했는데 아들 생일 파티 때 실제로 특검의 출정관 기록이 확인이 된 겁니다. 네, 매우 중요한데 네. 그 정다은이라는 이제 보게 됐으니까 그분의 진술 또 출정 기록까지 두 가지가 있으면 이게 보도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생일 파티 네. 한다고 피해자나 네. 피고인이 그 놀러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김영철 검사는 내 방에는 부른 적이 없다. 출정 기록. 딴 방에 불렀겠죠. 네, 딴 방에 가서 불렀던 아니, 것으로. 1112호 검사실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을 해야 돼요. 저도 변호사를 하고 있지만 저희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네. 조사받으러 가잖아요, 같이. 커피 한 잔만 타주고 먹는 것만 해도 엄청난 혜택으로 봅니다. 조사받으러 갔을 때. 그 검사방에. 그래서 그 조우영 커피 논란이 그 굉장히 크게 놈의 벌어진 커피가 그때 나온 건데 그리고 검사방에 뭐 아실 수 있겠지만 수사관 네. 방들이 있고 검사의 독방이 또 네. 있는데 그 안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있는 것도 등등도 어느 정도의 어떤 배려 특혜라고 보는데 지금 생일 파티까지 했다면 네. 매우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해준 이유가 예컨대 뭐 어떤 다른 것들을 원해서 위증을 시키려고 진술을 시키려고 했다면 이거는 엄청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생일 파티 사진도 예. 공개가 됐었거든요. 네. 실제로 그 이제 그 목격하신 분이 네.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 다 맞았고 근데 김영철 검사가 거짓말을 사실상 한 게 드러났기 때문에 네. 이분은 당장 감찰이나 징계에 착수해야 될 수준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기자님, 네. 이게 왜 이렇게 보도가 잘 안 될까요? 저희가 그렇게 말을 해도요. 압수수색들을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 같은 기자들 계속 이렇게 당하니까 이제 검찰에 불리한 보도를 했다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 안 두는 시대가 돼서 다들 몸살이 그게 무섭다고 보도를 안 하면 됩니까, 이게? 뉴스토마토도 좀 저희는 대비를 얘기를 하셔야 될 하잖아요. 겁니다. 하잖아요, 지금. 몇 번을 얘기를 하고, 지난번에 서영교 의원 오셔서 그 얘기 네. 많이 하고, 봉직 기자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보도해야 될 거는 좀 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든지. 뭐 이게 진실된 내용이잖아. 출정했고, 생일 파티 했고, 검사실에서. 그것들은 좀 얘기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어미준 검사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우리 허 기자님은 어미준 검사 관련된 얘기를 좀 또 자료를 많이 갖고 계시죠? 이제 보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가 이제 그 어미준 검사는 이제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 모해 네. 위증 교사 네. 의혹이거든요. 어미준 검사는. 그래서 이제 이 당시 2021년도일 겁니다. 그때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당시 문재인 정부 대검 감찰부가 감찰을 했어요. 네. 또 어미준 검사를 징계하려고 했는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네. 사실상 이거를 이제 수사 전환을 못하게 막는 결재를 하고 떠나버리거든요. 네. 그러는 바람에 이게 묻혔는데 이 감찰 자료를 제가 우연한 경로로 6,000페이지가 넘습니다. 이게. 감찰 자료를요? 대단히 감찰이 굉장히 거의 수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돼서 6,000페이지 이상의 감찰 자료가 있습니다. 예. 그거를 제가 입수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곧 이제 청문회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한명숙 전 총리에게 이제 불리한 어떤 그 증언들, 참고인들의 증언을 얻어내기 위해서 당시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던 중요한 증언자들, 재소자들을 막 방에 불러요. 어미준 검사가. 그래가지고 너가 이런 걸 협조 안 하면 내가 너의 사건 기록 검색해봤더니 이런 거 수사가 좀 덜 됐더라. 네. 이런 취지로 막 압박한 무려 11명 이상의 재소자들의 기록들을 검색하고 불러들이고 했던 회유 압박한 정황들이 매우 자세하게 담겨 있는 그 감찰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보도는 좀 됐습니다. 이 보도도 마찬가지예요. 주요 언론에서는 잘 보도를 안 하기도 하고 뭐 네. 보도를 해가지고 또 내용들을 아시는 분들은 좀 알 겁니다. 한명숙 총리 관련된 지난 사건이긴 한데 그 과정에서 담당 검사인 어미준 검사가 증언을 하게 하기 위해서 편의 제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인데 연습도 시키고 증언 연습시키고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취재를 하게 된 감찰 자료 확보 경위를 말씀하실 필요는 없지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 취재하게 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왜 이렇게까지 이 사람을 보호하고 떠나는가 2021년 3월달 그때 이상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어미준 부장검사는 그때 뭐 다 알려진 윤석열의 최측근 검사이고 그래서 근데 이게 단순히 최측근 검사인 걸 떠나서 뭔가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이제 품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최강욱 의원이죠. 그 당시에는 한명숙 총리 변호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것저것 좀 물어봤는데 어미준 검사가 수사에도 참여했지만 공판까지 참여하는데 대단히 집요하고 열정적으로 뭔가 좀 하는 모습들이 대단히 이상했다. 열심히 하는 게 정상적으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열심히 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어미준 검사에 대해서는 좀 파보라는 취지로 조언을 좀 해줬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어미준 검사가 감찰은 무마가 됐지만 어쨌든 계속 제가 좀 추적을 좀 했었죠. 커피사랑님하고 김효님. 커피사랑. 혹시 아십니까? 지금 저희가 이런 게 슈퍼챗 같은 게 잘 안 들어오는데 오늘 허재영 기자님 항상 응원합니다. 아이고, 고정해주세요. 고정합니다. 저희가. 잊을만 하면 우리 허재영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최소한 검사 사건 다 해결될 때까지는 자주 모셔야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랑이님 또 주셨고요. 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김민하 차장검사라는 분이 지금 본인 검찰 내부방이죠. 이 프로스에 글을 쓰면서 좀 두 분이 좀 대립 구도가 되는 것 같고 토론도 좀 해보자. 두 사람 어미준 이 사건 얘기를 하는데 김민하 검사는 어떤 사람이고 왜 어미준 검사를 또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김민하 검사는 정말 너무 갑툭튀고요. 사실 그 모든 그 한명숙 총리 사건 모해 위증 교사는 어미준이 행동대장이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감찰 기록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김민하 검사 본인이 이제 본인이 이제 그 당시 사건 공판을 담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분이 이제 34기 그리고 어미준이 32기거든요. 아마 이제 선배 검사에 대한 어떤 측은함으로 그렇게 나선 것 같은데 저는 김민하 검사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니까 어미준 검사가 무엇을 했는지 수사 과정에서 했는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 아무튼 김민하 검사 본인이 나서가지고 어미준 검사를 보호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공개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얼마든지 좀 논쟁은 좀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청문회 때 좀 증인으로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오셨어요. 나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증인으로? 저는 이제 당연히 부르면 나가죠. 참고인이나 제가, 증인이 공익 제보를 실제로 국회에 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감찰 자료를 국회에 건네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좀 보기 좋긴 하더라고요. 사람이긴 한데 참고인 하지 마라. 나 선사고 증언하겠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만큼 자신 있게 뭐 취재한 내용이고 감찰 자료라는 어떤 공적인 아니면 증거 자료를 갖고 말씀을 하시고 싶다는 거고 김민아 검사님도 나오셔가지고 토론을 좀 하셨으면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검사 탄핵 얘기 좀 해보면 네. 자, 27일 날 또 쌍방울 사건 기소 검사 이 사람도 저 7월 달에 공소 고발이 돼 있었는데 이 누구죠? 이 사람은 또 어떤 사건입니까? 아, 서현욱 검사 네.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수원지검에서 이제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의 이제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 그렇죠. 이제 공소 제기를 하신 담당 분인데 검사죠? 공소장을 쓰셨죠. 예. 그런데 이제 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경기도 문건 같은 것들을 왜곡해가지고 공소장에 담았어요. 맞아요. 그 저 네. 지난번에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네네네. 예, 그때만 해도 잘 안 알려졌었는데 네. 이제 민주당이 막 기자회견하고 해서 이제는 좀 많이 알려졌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시 경기도지사가 결재하지 않은 문건을 결제했는 것처럼 했다고 썼어요. 했다고 썼어요. 예, 거짓말이잖아요. 예, 사실은. 그리고 도장도 찍혀 있다라고 분명히 큰일 공소장에 날 써 있는데 일입니다. 제가 네. 확인해 보니까 도장도 안 찍혀 있고 막 이런 것들이 큰일 날 이제 일이죠. 이제 사실상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의심받는 거죠. 그래서 공수처에 고발된 것으로 민주당이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수원지검이 혹시 이거 관련해서 입장이 나왔습니까? 그 입장이랄 것도 없고 그냥 하여튼 뭐 재판 전에 이렇게 네. 검사를 이렇게 뭐 고발하면 뭐 이런 건 정치적 목적 아니냐. 이분은 얼마 전에 아버지상 당했다. 아, 그 너무- 부친상 네. 그 얘기군요. 부친상 당한 검사한테 너무한 거 아, 아니야? 이건 그 우리가 압니까? 네, 네. 고발할 때 부친상 당할지 알고, 네. 아이고, 아버지 중병이시고 이러니까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고소하자, 나중에 고발하자. 이렇게 됩니까? 그런 걸 또 그런 입장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놨습니다. 아니, 김영기과, 저도 군 검사를 했었습니다. 네. 공소장 하나하나 쓸 때 그 내용에 합당한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틀렸는지 맞는지를 수백 번 수만 번 확인하고요. 내 이름으로 나가는 거고 내 모든 것을 담기는 게 공소장 한 장이거든요. 그게 틀리면 말이 됩니까? 네. 안 되는 거죠. 네, 단순한 문건이 아니고 이제 그 대북송금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를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검사라든지 공소를 유지하는 사람이 일부러 의도했다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고 공수처 고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아니 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걸 갖고 뭐 부친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사건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내부 수사 보고 이거 네.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제가 이 쌍방울 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보도를 이어가니까 이제 좀 제보들이 좀 더 계속 네.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은. 네. 이제 추가 보도를 제가 이어갔는데 최근에 이제 그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네. 예, 그분들의 이제 측근들이 구체적으로 주가 조작을 오랫동안 해왔다라는 것을 검찰 스스로가 파악을 해서 수사 보고서가 있네요. 수사 보고서를 썼던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제가 확인했다라기보단 예.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보고서였거든요. 근데 검찰이 이걸 인정했습니다. 이 수사 보고서 있었던 거 맞다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대북 사업 목적으로 사실은 이제 그 주가 부양 시세 차익을 위한 어떤 그런 김성태 일당들의 행적들이 네. 검찰이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었다라는 것으로 둔갑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 이게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관련한 어떤 도이치모터스 그런 관련 내사 보고서가 경찰에 네. 그런 게 밝혀져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과 유사하게 이제 검찰이 은폐해 왔던 수사 보고서가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서 보도를 했죠. 이 수사 보고서 어떤 거냐면 뭐 검찰 수사관이 검사한테 말은 보고서라고 하지만 매우 중요한 진술로 담을 수 없는 것들을 확인한 것들을 증거로 쓰려고 아니면 네. 수사에 참고하려고 수사에 활용하려고 하는 보고서 중요한 자료입니다. 13페이지 매우 중요한 자료고 네. 거기에 보면 이재명 대표 관련 내용이 없는데 없어요. 네, 전혀 없다면 없고. 본인들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네. 수사도 하고 기소까지 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김성태 일당들에 대한 수사를 꽤 초반에 의지를 갖고 했어요. 네. 2022년 말까지는 음흠. 적어도 이 수사 보고서에 의하면. 근데 갑자기 2023년 초부터 네. 이 수사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음흠. 재판에서도 전혀 쟁점이 되지 않는. 이 보고서에 따르면 네. 자본시장법은 뭐냐면 주가 조작입니다. 시세 조종하고 네. 그걸로 쌍방울을 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검찰에서.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2023년도 어느 날부터는 그거 다 배제하고 대북 네. 송금인지 그쪽으로 가버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목적으로 그렇죠. 이 수사의 방향을 전환한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게 또 마침 또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의 폭로로 뭐 연어술 파티나 자기가 불려갈 때마다 김성태가 굉장히 무슨 대접을 받으면서 뭔가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주장이긴 한데 네. 주장이라도 이렇게 그런 누구 일이 잡으려고 한 명한테 있으면 좋은 거 안 해주고 되죠. 네가 얘기해 달라고 아니면 아닌 걸 저는 아니기를 네. 바래요 사실은. 네, 네. 아니길 바라잖아요. 우리 네. 검찰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증거들이 정황 증거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죠. 의심나면 기사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일을 하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어미준 검사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네. 어미준 검사도 한명숙 총리 그 모해 위증 교사하기 위해서 이 수원지검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의 패턴이 편의 똑같아요. 제공과 뭐 온갖 것들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검찰의 십수년 넘게 반복되온 관행이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관행이 아주 나쁜 관행이에요. 예. 차라리 오히려 미국처럼 풀리 박인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자백하고 뭐가 하면 뭐 양형을 줄여준다. 그런 네. 게 미국은 법적으로 인정되면 그런 것들은 가능해요. 근데 네. 우리는 지금 그걸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글쎄요. 네. 이 수사 보고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알 수가 없죠. 네. 검찰 제출했는지. 근데 검찰 스스로가 밝혔습니다. 그걸 재판에 제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예. 근데 재판 과정에서 전혀 제가 언론 기사 어디를 이렇게 검색을 해봐도 네. 이 부분을 검찰이 강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는 했기 때문에 네. 제출을 안 할 수는 없었던 것 같고, 근데 대신 이거를 전혀 재판에서 강조하지 않는 전략을 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검찰이나 뭐 보도 자료에 따르면 김성태가 2019년에 북한에 보낸 돈이 한 100억 정도 되는데 네. 이 전환사채 발행해서 한 1000억 정도 네. 이익을 얻었는데 그러면 900억 이상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런 사건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아니 북한이 돈 준 거 그거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준 거라고 지금 보이는데 갑자기 확 전환시켜서 이재명을 위해서 줬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뭐 의심나면 해야 되겠지만 돈 사라진 거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성태가 다시 솔직하게 말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김성태 위증을 어떤 대가로 네. 이 900억이라는 돈을 세이브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금 추적을 우리가 니네 이거 안 할 테니까 네. 너 어차피 집행유예 받을 거야. 매우 1, 2년만 달콤하잖아요. 고생하면 너 900억 챙길 수 그렇죠. 있어. 이렇게 회유했던 게 아닌가 충분히 의심될 수 있는 상황. 매우 달콤한 거예요. 그런 얘기 해주고 나는 금연전적 이익을 얻고 집행유예 정도 받으면 아니면 단기 실형 받고 나오면 네. 다 되는 거니까 아니 뭐 이거는 뭐 했다는 게 아니고 네. 누구라도 그런 의혹을 했을 때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900억 이상 비자금 만들었으면 이건 너무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조사를 해야죠. 이게 찾아내야죠. 당연히 실형이 뭐 이건 실형이 당연히 뭐 이건 몇십 년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 줄 테니까 네. 너 대북 송금 한 거 이거 이재명을 위한 거였다라고만 말 좀 해줘. 네. 충분히 이렇게 이제 뭐 거래가 오갔을 어떤 의심 개연성이 충분하죠. 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금지법 민주당이 어제 발의했다고 하는데 이거 뭐 일각에서는 또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는 정쟁 망신주기 법안 남발이다 이렇게 하는데 기자님 생각은 이게 어떻습니까? 제가 이게 이거 그냥 비유적인 아마 단어이고요. 그렇죠. 아마 다른 형사소송법 법안이에요. 예, 개정일 맞습니다. 겁니다. 근데 예. 이게 그 수사 과정에서 당연히 물리적인 폭행이나 폭력하면 당연히 처벌받죠. 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좀 말 같은 거를 통해서 또 편의 제공 같은 어떤 회유 이런 것들에 대한 편의 제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었더라고요. 네.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처벌 규정을 이제 마련을 해서 네 이건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아니,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거는- 대북 송금에 맞춘 그렇죠. 이 법이 아닙니다. 이거 맞춘 거긴 한데 네. 검사가 이제 피고인을 회유하면 이제 처벌한다는 건데 당연한 겁니다. 회유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건을 바꾸는 거잖아요. 네. 이 사건을 일로 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물길을 틀어버리는 네. 거잖아요. 아니 변호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변호사는 내가 피고인한테 같이 이제 의뢰인이니까 네, 네. 우리 이거 얘기하고 어떻게 네. 합시다 할 수 있는데 검사가 너 봐줄 테니까 이거 얘기해달라고 하면 네. 안 되는 거예요. 네. 더더군다나 허위 맞습니다. 거짓 증언을 강요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 조사를 또 그 얘기를 어미준 등 얘기를 또 취재를 오랫동안 한 우리 허 기자님, 허재현 기자님 오셨는데 오늘 또 네. 댓글들이 활발합니다.
또 어떤 취재에 요즘 집중하고 계시는지 네. 앞으로 계획도 조금 이제 말씀해 계속 주실 이제 것 같아요. 국회에서 네. 이제 검사 탄핵 청문회가 예정됐기 때문에 지금 어미준 그 대검 감찰 기록 6,000페이지가 넘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물론 청문회 과정에서 많이 밝혀지겠지만 또 언론이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일목요연하게 어떤 부분들을 폭로를 해야 될지를 지금 좀 준비해서 보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 네. 계속 열심히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수 꽃다리님도 슈퍼챗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검사 잡는 기자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